여성 총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외교하고는 다르게 트럼프 만났을 때 가까이 봤어요? 트럼프가 그냥 꼭 안기면서 이 여자로서의 무기를 남자하고는 다르게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연예인 이상급의 인기예요. 지지도가 거의 70%를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픈빨이 있듯이 추인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냐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다카이치의 인기는 많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뀌고 난 다음에 쌀값이 폭등했다라고 했잖아요. 쌀값을 낮추기 위해서 한국에서 수입도 하고 비축미도 풀고 막 그랬는데 일본 국회의원 안에서 농협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현지의 농민들의 그 농협하고의 카르텔이 엄청나요. 이 사람들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쌀값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5,000엔 했던 거를 3,500엔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잡아가지고 비축미 풀고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막 하고 그러면서 떨어뜨렸는데, 다음에 작년에 그 뭐라 그러죠, 새로 농사 지어갖고 새로운 쌀이 그 해에 새로운 쌀이 나오면서 이걸 다시 또 폭등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농협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 자기들의 수입이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나마 이 다카이치가 조금 누르고 해가지고 4,000엔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 4,000엔이 5kg가 4,000엔이 아니라 4kg가 4,000엔이에요. 결국은 5kg가 5,000엔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4kg로 낮춰가고 4,000엔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좀 쌀값이 조금 그래도 안정을 찾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얄팍해. 굉장히 단순해.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지 않소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두들겨 맞아요. 불편하더라도 불만이 있어도 다수가 가면은 그냥 이게 틀렸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거기에 묻혀서 가는 게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이런 자율이 있는 것이, 자유가 있는 것이 굉장히 부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기름값 엄청 비싸죠. 주유할 때 지금 한국 얼마예요? 2,000원 넘었어요? 거의 2,000원이죠. 일본이 지금 아직까지 얘네도 200엔까지 올라갔다가 나라에서 비축률을 풀고 잡고 하면서 170엔, 160엔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은 1,600원 정도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다카이치가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만큼 자기가 잡겠다고. 그래서 아주 쌀 때는 일본 130엔까지도 내려가고 했는데 보통 190엔에서 160엔인데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와, 2,000원 가까이 됐구나. 일본 사람들이 지금 막 불경제이다 보니까 뭔가 확실하게 일본 사람들은 조금 그거는 그렇지만 하면서 자기의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인데, 다카이치는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금 더 말로써 확실하게 하다 보니까는 더 믿고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나 싶어요. 다카이치의 고향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왔을 때 나라에서 만났고, 이번에는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로 가자 그래가지고 어디냐, 안동,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 안동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헤어지면서 다카이치가 뭐라 그랬냐면은 다음에는 이제 일본이에요, 순서가. 우리나라에 또 한번 왔으니까는 다음에는 이제 일본인데 일본 온천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제 일본에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일본은 더 이상 우리가 배울 게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위협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GDP라든가 이런 거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사는 환경은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도 보게 되면은 일본은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 보면은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높은 건물들이 슉슉슉슉 올라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겉모습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선진국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산다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세계 경제 3위로 되어져 있고, 구축통화로 되어져 있는 게 엔화라, 저기 뭐지, 달러라든가 유로라든가, 그리고 이 엔화도 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때 얘네들이 구축해 놓은 일본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양국이 웃으면서 외교를 하고 있지만은 또 뒤에 가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무시하고 등지고, 우리가 일본을 무시했었던 그 순간에 일본은 항상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임진왜란도 그렇고, 근대화로 나갈 때 우리가 세국을 하고 있을 때 얘네는 근대화로 나가면서 다시 대륙의 진출을 노리면서 우리 조선을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냥 항상 철도처럼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저것들이 뭐하지 하면서 항상 요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예로 들게 되면은 독도 문제 있잖아요. 독도 문제가 있는데 일본 친구들에게 10년 전에 독도 아니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일본 친구들은 독도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알렸냐면은 일기예보를 하게 되면은 독도의 일기예보를 반드시 넣어요. 오늘의 독도는 날씨는 맑겠습니다. 몇 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던 사람도 매일매일 일본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엄청 잘 보거든요. 왜? 날씨의 변화가 그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는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뉴스를 일기예보를 할 때마다 독도 저게 뭐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사회교육이 당해갖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게 당연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친구한테 물어봤던 독도는 누구 땅이야, 이게 일본 친구들에게 지금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독도는 일본 땅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대교육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독도에서 살던 분이 아저씨 돌아가시고 혼자 살던 아주머니께서 얼마 전에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독도 실 거주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 아줌마의 이분의 딸하고 사위가 주소를 옮기고자 했어요. 안 됩니다. 실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법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를 두게 되면 이게 법으로 또 우리 그렇잖아. 법을 보게 되면 아니 저게 당연히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3년밖에 징역을 받지 않아? 내가 생각했을 때 저는 20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애매모호한 말을 가지고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말장난처럼 굉장히 깎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옮기게 되면은 거기에 주소를 옮긴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옮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이용을 하니까는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국제법에 의하게 되면은 재판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우리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200명이 넘어. 근데 일본 저기 한국은 한 명도 없어. 불리하거든요. 이걸 빨리 해가지고, 물론 독도 수비대는 우리 이제 해경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빨리 그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죠. 안 불안하세요? 너무 평온하신데, 이에 대하면은 이런 막 발끈하시는데 우리 너무 평온하신데, 아무튼 독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 그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징용으로 끌려와가지고 군함도라든가 사도섬이라든가 금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처참한 노동력의 착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훈도시 같은 거 이렇게 반스 한 장만 입고서 이 갱도에서 이 호부정하게 누워가지고 곡괭이 하나 갖고서 하루에 노동을 16시간씩 했었어요. 그리고 밥은
삼각김밥 하나, 그리고 또 쌀로 보르쌀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쌀 겨라든가 뭐 이만한 독이라든가 섞여 있는 그거를 먹으면서, 근데 그 사도섬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주 그 잔혹한 노동력이 착취되어져 있던 곳도 있지만은 사도섬은 일본에서 최초의 유토피아를 꿈꿔서 일본에서 서양식의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생활비가 1엔도 들지 않는 일본 공직자를 위한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곳이, 이런 아름다운 섬에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했었다.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 니가타에 있는 사도섬이라고 하는 이 섬도 금강이에요. 거기에서도 우리 조선인들이 증용으로 끌려와가지고 노동력에 착취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장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 유네스코라고 하는 기관의 투표권을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서명을 써서 도장을 찍고 서경도 교수님이 이런 많은 일을 해가지고 그 유네스코에 보내더라도 그 결정권은 일본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력이거든요. 이게 국력이에요. 자, 우리 이따가 제가 전도를 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동해를 일본해로 되어져 있어요. 일본어로 되어져 있어서 제가 지워가지고 동의를 썼지만은 일본에서 만든 지도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드는 지도, 저기에서 만드는 지도 전부 다 일본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재팬시라고 되어져 있지, 예, 동의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사적인 거를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동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독도의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은요,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확실하게 안 해줬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은 끝나서 조선의 땅은 조선이 전부 다 반환한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제주도, 울릉도, 뭐 거제도 썼는데 독도가 빠져 있다고, 독도가 안 들어가 있다고 얘네들이 우리 땅이라 그러는 거, 일본이.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주위에 섬이 몇 개 있어요? 3,000개가 넘잖아요. 그럼 그 3,000개의 섬을 다 집어넣었어야지.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안 해준 게 미국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쪽을 딱 얘기해 주자니까는 일본이 등질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